안녕하십니까, 자유입니다. 오늘도 사장님들의 성공적인 장사를 위해 좋은 영상을 준비했으니까 끝까지 보시고 좋은 영감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엊그제 뉴스를 봤더니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자영업자 수가 2달 만에 20만 명이나 줄었습니다. 와우, 20만 명, 어마어마하네요. 무슨 대공황인가요? 경제 무너지는 신호일까요? 20만 명이나 되는 사장님들 다 어디로 가셨을까요? 오늘은 자영업자 수가 급감한 이유와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영업자 수 2023년 말 570만 명에서 2024년 1월 550만 명으로 줄었어요. 2달 만에 20만 명이 감소한 거죠. 이 550만 명의 자영업자 수는 언제적 수준이냐면 IMF 때보다도 더 적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2028년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 사태보다도 더 심각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즉, 이게 단순히 그냥 넘어가야 할 그런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죠. 앞서 폐업한 20만 명에 더해서 앞으로도 계속 폐업하시는 분들이 나올 것이고, 또 그렇게 폐업을 했으니까 굉장히 경제적 손실이 클 거란 말입니다. 당연히 대출도 많이 받으셨을 것이고, 빚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면 진 빚을 갚느라고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실 겁니다. 다들 폐업 후에 다른 일들을 하시겠죠. 기술이 있는 분이라면 그쪽으로 가셨을 것이고, 없는 분이라면 다른 매장의 직원이나 알바로 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배달, 막노동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뭐 감당이 안 돼서 아예 손을 놓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참 안타까운 상황이죠.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렇게 자영업자 수가 줄고 있는 걸까요? 코로나가 끝나면 소비가 늘어날 줄 알았죠. 그런데 외식, 쇼핑 줄이는 습관이 남아버렸어요. 자영업자 입장에선 사람들이 소비를 안 하니까 매출이 줄어들 수밖에 없죠. 재료값 오르고, 배달비 오르고, 원재료값 오르고, 인건비 오르고, 임대료 오르고, 이게 안 오른 게 없잖아요. 하지만 우리 자영업자분들 서로 경쟁하시느라고 상품 가격은 굉장히 낮습니다. 게다가 코로나 때 받은 대출도 이제 갚아야 한다는 사실이 우리를 더욱 압박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고물가 고금리로 인해서 사람들이 돈들이 없으니까 소비를 안 하니까는 장사가 잘 될 리가 없습니다. 코로나 때 영업정지로 정말 힘들었었는데 엄발에 오줌 놓기로 찔끔찔끔 지원을 했으니까 쌈짓돈들 많이 털렸어요. 쌈짓돈뿐만 아니라 받을 수 있는 대출을 모두 받았으니까 버티는 게 용합니다. 약해진 맷집에 고물가로 이제 카운터 한 방 딱 때리고 이제 윤 대통령의 계엄으로 이제 마무리를 싹 해버렸죠. 살아있는 게 신기할 정도로 두들겨 맞고 있습니다. 경쟁력이 약해진 사장님부터 사라지고 있죠. 코로나 때 봤던 피해를 충분히 우리 사장님들에게 보상을 해줬어야 합니다. 엉뚱한 곳에 헛돈 쓰지 말고. 에이그 썩은 놈. 이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에이그. 순이익은 줄고 비용은 오르고 자영업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자영업자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72%의 순수익이 감소했다고 해요. 엄청나게 큰 수치예요.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자영업자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움직여야 합니다. 손님이 오기만을 기다리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어떻게든 내 매장을 홍보하세요. 네이버 스마트 플레이스, 인스타그램, 유튜브, 틱톡을 적극 활용하세요. 지인이 운영하는 꽃집 인스타인데 한번 보시죠. 잘 만들었죠? 이분은 네이버와 인스타를 적극 이용하여서 장사가 잘 되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검색하면 그 동네에서 첫 번째로 올라와요. 이분도 처음에는 많이 허접하고 미숙했지만 기꺼이 하는 마음으로 기대 없이 차근차근 조금씩 나아지더니 1년 만에 이렇게 된 겁니다. 애를 둘이나 가진 주부인데도 이렇게 해냈어요.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앞으로는 매장 운영을 할 때
무인 운영만이 살 길이라고 생각했어요. 코로나가 처음 일어난 2020년에 10명의 직원 중 최소한의 인원만 빼고 모두 정리하고 식품 코너를 셀프 운영을 시작했어요. 키오스크를 직접 사서 설치하고 에너지 충전소라 이름 지어놓고 상주 직원은 음식 조리만 집중하게끔 했죠. 전장의 화신. 과자나 캔음료 파는데 비싼 직원 쓰기 아깝잖아요. 이 키오스크 시스템으로 굉장한 이득을 봤어요. 야간 10시간을 무인으로 운영할 수 있어서 인건비를 많이 세이브하게 됐어요. 5년 정도 됐으니까 그동안 세이브된 인건비가 굉장히 크겠죠. 무엇보다 요즘같이 업황이 안 좋아 2달 만에 20만 명이나 폐업하는 위기 상황이지만 전 괜찮습니다. 효율적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잘 이겨낼 수 있습니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 끊임없이 고민하고 개선해야 그래야 이 전쟁터 같은 자영업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생각만 하고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밖에 안 돼요. 그리고 배달앱 의존도를 줄이고 단골 고객을 늘리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심리학을 이용해서 뜻밖의 선물로 단골 손님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큰 선물을 하라는 그런 말이 아니고요. 저희 매장의 예를 들어보면 저희 매장에는 아메리카노 이렇게 주문이 들어오면 같이 드시면 엄청 맛있어요 하고서 작은 비스켓을 같이 드립니다. 그래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선물을 줬으니까 구매를 많이 해달라는 그런 마인드는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해주면 좋고 안 해줘도 괜찮다는 그런 쿨 가이 마인드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시간 되시는 분은 블로그 글을 한번 좀 참고해 보세요. 제가 운영하는 블로그인데요. 댓글에 주소를 좀 달아 놓겠습니다. 폐업을 고민하시는 분들은 정부 지원 정책을 꼭 확인해 보세요. 저는 신용보증재단의 대출을 적극 활용했습니다. 5천만 원씩 빌려서 이자가 2에서 3% 정도 내고서 리모델링이나 업그레이드를 했어요. 지금은 좀 이자가 세졌더라고요. 그래서 메리트가 좀 떨어지긴 해도 뭐 대부업체 쓰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습니까? 사업자 등록증이 있고 6개월 영업을 했다면 담보 없이 빌릴 수 있기 때문에 자산이 별로 없는 우리 같은 서민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상환은 1년 거치 4년 분할 상환으로 5년까지 빌릴 수 있습니다. 그래도 꼭 폐업을 해야 한다면 폐업 전에 이걸 한번 좀 해보세요. 도움이 되실 겁니다. 내가 힘든 이유를 찾고 해결해 보세요. 이 내용의 핵심은 버티면서 일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버티면서 하면 일을 오래 할 수가 없어요. 극심한 스트레스로 건강까지 해치게 되죠. 내 매장을, 내 인생을 스스로 주도해서 이끌고 나가세요. 지금 내가 처한 현실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가진 것에 초점을 맞춰서 만족을 하고 나와 내 매장이 성장할 수 있는 일을 꾸준히 이어간다면 분명 좋은 성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생각보다 내가 가진 것이 많습니다. 아직 문 닫지 않은 매장, 나와 함께할 가족, 먹을 수 있는 음식, 틀면 나오는 따뜻한 물, 내일 아침에 나를 비출 태양, 웃을 수 있는 얼굴. 뭐 받아들이는 마음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어쩌면 내일은 못 누릴 수도 있습니다. 자영업자 여러분,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스트레스를 해결해서 좋은 마인드로 나와 내 가게가 성장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실천해보세요. 아직 포기하기엔 이릅니다. 앞으로도 유용한 정보와 현실적인 해결책을 드릴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파이팅! 파이팅!